Hello everyone, YBM 대표 강사 배동희입니다. 자, 오늘 9월 시험 보신 분들도 있고요. 또 나중에 들으면서 10월을 대비하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오늘 시험에서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보시고 다음 시험 또는 영어를 쓰려고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경우에는 제가 지금 가르쳐드린 지식들을 잘 쌓아서 훌륭하신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오늘 제가 발췌한 문제들은 실제로 시험에 출제된 문제를 가지고 응용을 한 문제들인데요. 제가 아까 낮에 시험이 끝나고 우리 조교분들이 30명 정도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카톡을 해가지고 오늘 너네들 뭐 틀렸니? 이렇게 물어봐서 틀린 거를 취합하고 또 우리 카페에서 벌써 1,500명 정도가 조회를 했는데 거기 댓글 달린 데서 여러분이 힘들었다고 어쩐 분이 실수했다고 이런 것들을 제가 요약을 해서 오늘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마 내가 틀린 게 저건지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생각하면 보통 사람들이 많이 틀린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하시고 다음에는 이런 실수를 없도록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준비한 문제는 이제 2번을 응용한 문제인데 2번에서 desired를 넣는 문제에서 desired, 원해졌던 이런 말이에요. 자, 우리 영어에서 ing를 붙여서 동사 ing를 붙여서 이렇게 형사절에 넣어서 이렇게 꾸며주게 하면 하는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 ed 형태를 붙여서 형사절에 넣어서 이렇게 꾸며주면 이걸 과거분사라고 그러는데 과거분사 얘는 되는 이런 말이에요. 자, 이 결과가 욕망을 하는 겁니까? 욕망이 되는 겁니까? 결과는 욕망이 되는 거죠. 욕망의 대상이죠. 그래서 C를 써야 되는 간단한 문제예요. 초반에 나왔는데 너무 쉽잖아요. 그런데도 틀린 분도 있다고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자, 우리가 desirable이라는 단어가 아직 복이 없었어요, 이번에. 근데 desirable도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이거 사전 찾아보시면 바람직한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바람직하다 이럴 때는 좀 윤리적인 그런 느낌이 많이 나요. 근데 영어에서 desire는 욕망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꼭 바람직하다는 그 뜻만 되는 게 아니라 인기가 많다 이럴 때도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인데 desirable neighborhood 이렇게 되면 바람직한 동네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람직한 동네 사시나요? 이런 게 아니고 인기 있는 동네라는 사람들이 많이 원하는. 그래서 이렇게 알고 있어야 여러분이 다음에 맞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desired audience가 원했던 대상, 즉 원해졌던 대상으로 우리가 원했던 사람들, 그것을 desired audience, 광고할 때 이런 거 쓰겠죠. 원했던 대상에게 광고가 나가다 이럴 때 이렇게 쓸 수가 있으니까 알아두시기를 바라요. 자, 아주 기본적인 문제인데 제가 여기서 제목을 형태 문제도 해석을 잘하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문제 파트 5, 6에서 52문제 중에서 실제로 형태가 이제 이런 식으로 같은 어근의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온 문제들이 20개였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절반은 해석을 잘해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토익 시험이 앞으로 계속 바뀌면서 내년 되면 완전히 바뀔 건데요. 자, 이때 바뀌는 추세가 의미 위주로 간다는 거 잊지 마시고 의미를 잘 쓰는 진짜 영어를 공부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면 훨씬 더 요즘 시험을 잘 보실 겁니다. 자, 제가 오늘 출제된 기본적인 출제 어휘들 몇 가지만 가르쳐드리면 요즘 오래간만에 공부하신 분은 이런 게 시험에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renovate가 새로워지게 하다는 말에서 나와서 리모델링 된 것을 renovated. 자, 업데이트 됐다. 내비게이션 맵이 업데이트 됐다. 책자가 업데이트 됐다. 개편됐다. 자, 그리고 스케줄. 얘는 일정이 잡혀있는 언제의 날짜로 schedule for Monday 이런 식으로 해서 월요일 일정이 잡혀있는. 그리고 클리닝, 인전문사 클리닝 서비스 하면 청소 서비스. 이렇게 쉬운 것 같지만 긴장된 상태에서 시험장에서 보면은 틀릴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disposable, dispose of가 버리다인데 얘는 일회용이라는 뜻도 되고요. 가처분 소득을 우리가 disposable income이라고 그래요. 자, 얘가 시험에 출제가 이번에 됐고 그리고 아주 예전부터 출제되는 건데 provided. 오케이. 자, 비디오 이러면 보다죠. 여러분 동영상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원래 비데레 이게 보다는 라틴어예요. 그래서 시소 장군이 베니 비디 비치 이렇게 말을 했는데 나는 왔다, 나는 봤다, 나는 비치가 빅토리 정복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바이드가 앞으로 미리 보고 준비해 놓는 건데 그러니까 제공했다는 말이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provide는 우리나라 말로 제공되냐고 의역이 되는데 미리 준비해 놓았다 그 사람을 위해서 이럴 때 쓰는 말이죠. 자, 이것들은 아주 예전부터 이 disposable 빼고 아주 시험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인데 여러분이 왜 이렇게 쉬운 어휘들이 나왔을 때도 틀리는 분들이 생길까요? 그것은 바로 문장 자체가 항상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이런 단어를 알고 있어도 틀릴 수가 있는 거죠. 특별히 업데이트 됐다. 요번에 여러분 6에서 업그레이드 된 일을 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리사이클 하는 거죠. 업그레이드 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 핸드폰을. alright.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단어의 원래 범위가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쓰이는 범위와
영어 쓰는 범위가 다를 수가 있는데 그래서 틀리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강의가 끝나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여러분이 접근해야 되는지에서 가르쳐 드릴 거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103번. 오케이? 빈칸 아닌 문장에 나오는 다른 어휘를 여러분 공부하셔야지 토익 문제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ABCD에 있는 단어들은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들인데 이 문제 103번 As of May, distributor of our power tools, 우리 전동 도구를 제공하는 유통업체를 디스트리뷰터라고 하는데 우리 그들이 통보했는데 그들이 여기서 알아야 되는 단어가 바로 cease예요. cease. 제가 수업 시간에 ceasefire agreement가 휴전협정, cease가 중단하다 해서 첫 주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IBM E4U 어학원 종로센터 제 강의실 3층 전체 350석인데 거기서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내가 이거 한 것도 잊어버렸어요. 진짜 너무 속상해. 이 단어가 중요한 거죠. 오늘 시험에서는 cease랑 쓸 수 있는 거. 자, 이게 유통업체니까 뭐 계약했으니까 뭐 동의 또는 계약 이런 거 쓰신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걱정이 좀 됐습니다. 그런데 운영, operation 가장 잘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운영을 중단했어. 그러니까 운영을 중단한다. 그렇죠? 그래서 답이 C가 되는 거죠. 오케이? alright. 자, 세 번째 팁. 제가 특강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저녁에도 하고 주말에도 하고 거의 하루도 오늘도 시험 보고 여기 와서 여러분께 강의하잖아요. 온라인으로. 이번은 추석 때 하고. 근데 특강에 참석해야지 되는 게 왜냐하면 여러분이 한꺼번에 접할 수 있는 단어들을 최대한 많이 접하고 시험장에 가야지 그때 유효하게 좋은 점수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다 몰아서 한꺼번에 하는 게 좋습니다. 이번 달엔 뭐하고 다음 달엔 형사하고 그 다음 달엔 부사하고 그러면요 돌려막기 하듯이 내후년까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세 달에 끝나려면 여러분 특강 오셔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서 특강에 참석하시면 좋은데 during their pregnancy 여기 첫 번째 문제 보면 임신 기간 동안에 여성들은 refrain from이 자제해야 된다.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는 것을 자제하는 게 좋아요. 자, 특히 크림과 슈거를 포함한 커피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particularly가 나왔죠. particularly가 강조할 때 쓰는 말이에요. 제가 어제 토요일날 특강 때 이 단어를 particularly, especially 굉장히 중요하다, 좀 애매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특히 크림과 설탕을 포함한 많은 커피는 삼가하는 게 좋다 해서 얘가 좋겠죠. 자, 나머지 어휘들은 각자 찾아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문제 오늘 114번 Nowadays many people choose blank contact lenses. 자, 아까 제가 disposable 나왔다 그랬죠. 여기서 기본적인 생활 용어로 disposable이 쓰고 버려도 되는 거니까 일회용 컵을 disposable cup. 자, fragile. 자, 요번에 시험에서 이거 세븐에서 중요했죠. fragile. 깨지기 쉬운. 주로 사물하고 써요. 예전에 셰익스피어라고 아세요? 영국에? 셰익스피어가 여성들은 fragile한 존재다. 이렇게 깨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다 이렇게 말해갖고서는 여권 신장 운동가들한테 매우 욕을 많이 먹었어요. 사람한테는 쓰는 게 아니에요. fragile은 깨지기 쉬운. 자, perishable 이건 시간이 지나면 상할 수 있는 주로 음식을 말할 때 쓰고 작년 재작년 계속 출제가 됐습니다. durable 내구성 있는 앞으로도 이쪽에서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기본적인 생활 용어 우리가 생활 속에서 거래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말들은 꼭 익히는 게 좋아요. 자, 여기서 콘택트 렌즈가 일회용이란 말로 일회용 콘택트 렌즈를 선택한다 해서 답이 되는데 자, 여기서 skip the hassle 요거 알아야 돼. 번거로움. 여러분 렌즈 끼면은 맨날 세척하고 다시 껴야 되고 다시 세척하고 보관해야 되고 번거롭잖아. 번거로움을 건너뛸 수 있어. 일회용이면. 오케이? Before each wear. wear가 명사도 돼요. 그래서 매번 착용하기 전에 청소하는 번거로움을 건너뛸 수 있으려면 뭘 사야 돼? disposable 렌즈를 사거나 아니면 저같이 라식을 하면 돼요. 오케이. 자, 기본적인 생활 용어를 자주 알아두자. 요거는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적어놓으세요. alright. 자, 그 다음 문제. 기계적인 암기보다는 유기적 이해가 중요해요. 오케이. 제가 굉장히 속상한 게 저랑 같이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 학생분들 중에서 이 문제를 C를 썼다고 그래서 제가 너무 속상했어요. 오케이. 근데 누구 말하는지 알죠? 오케이. 숫자로 시작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숫자 앞에 부사를 쓰잖아요. 왜 숫자를 꾸밀 땐 부사가 꾸며져요. 예를 들어서 approximately라는 말이고 뭐 거의 매년 몇 번씩 나오죠. approximately 10% 이렇게 10% 이럴 때 얘가 이렇게 꾸며준다고. 이렇게 수가.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럼 숫자 앞에 부사에서 C 이러면 이건 문제 틀리겠죠. ETS가 지금 왜 일부러 이런 거죠? 오케이? 자, 왜냐하면 impressive가 인상 깊게인데 인상 깊게가 18% 할 때 이게 시험에 진짜로 18이라고 나왔어요. 욕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18%. 18은 꾸밀 수가 없어. 얘는 대략 10% 이건 되는데
인상 깊게 이거 안 돼요. 오케이? 자, 욕할 뻔했어. 그래서 이거 안 되고, 자, impress가 어제도 했는데 감정 유발 타동사도 되는데 좋은 인상을 받았을 때 이걸 써요. impress 된 이렇게 좋은 인상을 받은 사람한테 쓰지. 사람한테 이걸 쓰는데 지금 여기서 새로 인수된 계열사 subsidiary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posted가 기록했다, 게재했다, 공지했다, 뭐를 지난 4분기 판매량 18% 성장을 해서 18%인데 그 18% 성장 자체가 매우 인상 깊죠. 그래서 B를 써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그냥 산수하듯이 3, 3은 9, 3, 4, 12 이렇게 토익하시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요즘 시험이 그게 안 돼. 제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이해를 하면서 가셔야 돼요. 자, 기계적 암기보다는 뭐가 유기적 이해. 오케이? 이해 중심의 강의라고 학원 가에도 있는데 그거는 이해 중심의 강의가 아니라 공식 암기 강의더라고 보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공식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영어를 이해해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온 표현인데 명사 앞에는 원래 형용사 썼죠. 그런데 그러면 형용사를 또 쓰는 경우가 있고요. 명사 앞에 형용사 쓰고 그 앞에 부사 쓰는 경우가 있어요. 오케이? 원래 실제 영어에서는 이런 경우가 더 많은데요. 오케이? 자, 여기서 두 번째 경우를 보면 국제적으로 얘가 popular, 인기 있는을 꾸며주면서 얘가 blog, 얘는 명사니까 그래서 부사가 형용사를 꾸며주고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주는 거죠. 국제적으로 인기 있는 블로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블로그가 요즘 시험에 나오니까 제가 그냥 이 단어를 한 거예요. 명사예요. 자, 그런데 지금 위에서도 그럼 그런 식으로 하려면 얘가 부사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때는 이 단어가 얘를 꾸며줄 수가 없어. 왜? 얘는 전문적인데 얘는 금융이거든. 전문적으로 금융적이다. 이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거 두 개를 같이 묶어 써서 금융 상담원인데 전문적인 금융 상담원이야. 이제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럼 여러분이 형용사 앞에 부사 쓸지 형용사 쓸지 어떻게 결정해요? 해석으로 결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이해 중심으로 해야죠. 오케이? 그래서 토익 시험은 여러분이 얼만큼 그 단어의 뜻을 알고 그 문장을 알고 그 상황을 이해하는지를 테스트하는 것이니까 그게 마침표. 딱 그렇게밖에 안 해요. 토익의 목적이 그거예요. 자, 그럼 아까 방금 전에 본 문제를 보면 여기서 얘가 얘를 꾸며주면 해석이 안 되니까 18을 꾸며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18% sales growth 전체를 꾸며주기 때문에 이 자체가 와 인상 깊으니까 impressive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B가 되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이런 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시험이 우리가 규칙대로 움직이다가 불규칙될 때가 있는데 실제로 점수는 불규칙할 때 모두 결정을 해요. 규칙적인 것은 아주 낮은 점수만 보장해 줍니다. 오케이? 자, 알고 있다고 여기는 있죠? 다시 제대로 생각을 해야 돼요. 오케이?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제 이걸 우리가 어떤 수강생분이 고맙게도 우리 조인에 대해서 물어봐서 제가 어제 강의를 했어요. 제가 질문 위주로 어제는 좀 했었거든요. 조인. 여러분이 조인 하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조인은 원래 둘이 합쳐지는 거야. 그래서 강물이 두 개가 같이 한 개로 합쳐질 때 북한강과 남한강이 한강으로 합쳐질 때 조인한다. Would you like to join us? 우리랑 합류할래? 합칠래? 이런 말인데 결혼식 가면 합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조인. 두 개가 합쳐. 나뭇가지가 같이 합친다 이렇게 할 때 조인을 쓰는데 그래서 어떤 그룹과 함께 할 때 join the group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가입하다는 뜻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조인해라 그러면 자원봉사자들과 함께하다 이럴 때 답이 B가 돼요. 이게 뭐 어렵나요? 네, 내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이 조인을 이제 사전에 찾아서 한국말로 생각하지 말고 이것들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예문들을 보시면서 그 범위를 스마트하게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참석하다 이런 건 될 수가 없었고요. 자, 형사 특강이라고 제가 이제 하고요. 부사 특강, 전치사 특강 이거 저녁 때 계속 하는데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수강생 아니신 분들은 뭐 못 참석하겠지만 우리 수강생분들 있죠. 9월달, 10월달 수강생분들은 이거 꼭 참석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서 형사 끝납니다. 오케이? 형사 특강 꼭 참석하고 특히 제가 무료로 어휘집 만들어서 1,000만 원 제 개인 사비 들어갖고 어휘집 나누잖아요. 그 부분에 제가 다 설명 썼으니까 꼭 보시기 바래요. 그냥 갔다가 뭐 베개를 쓰지 말고 Many successful software companies 많은 성공적인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initially 처음에는 began with a blank small amount. 자, 우리 반은 이거 금방 풀죠? 뭐예요? 답이 relativelly야.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자본으로 많은 성공적인 회사가 처음에는 시작했다. 해서 B가 되는데요. 오케이?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나라에 잘 안 알려졌어요. 자, 우리가 형사나 부사를 나눌 때 제가 인강에서도 말씀드렸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absolute adjective or adverb 그리고 relative adjective or adverb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절대적인 형용사나 절대적인 부사는 절대적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모두, every, 모두, empty, 텅 빈. 텅 빈, 이거는 아무도 없어야지 텅 빈 거죠, 방에. 한 명이 있으면 텅 빈 거 아니죠. 걔 머리가 텅 빈다, 이럴 때. 자, 농담이고요. empty. 1000명은 딱 1000명이어야지 1000명이야. 999명은 1000명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건 절대적 개념. 검은색은 검은색. 매우 검다. 이거 우리나라에서 쓸 수가 있는데 그때는 좀 짙다는 얘기고, 이 검은색은 그냥 검은색 하나 종류밖에 없어요. totally, 완전히 이런 게 절대적 개념이고요. 얘네들은 almost, 거의 또는 nearly 이런 게 꾸며져요. 거의 검정색, 거의 1000명 이런 식으로 거의 텅 비었다 이렇게. 그런데 대부분의 형용사나 부사는 상대적 형용사나 부사예요. 그래서 high, 높다, low, 낮다, busy, 바쁘다, quickly, 빨리, beautifully, 아름답게, often, 자주 이런 것들이 상대적 형용사나 부사인데, 상대적 형용사의 부사는 바로 so, very, 매우, very, 매우, quite, 꽤, somewhat, 자, somewhat, 다소. 오케이? 얘는 아주 드물게 동사를 쓰는 경우가 아주 드물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상대적 형용사나 부사 쓰고, fairly, 얘는 공정하게라는 뜻이요. 그래서 공정하게라는 뜻도 돼요. 그때는 동사를 꾸며주는데, 꽤라는 뜻이 있죠. 얘가 똑같은 뜻으로 굉장히 좋고요. relatively, 상대적으로, extremely, 극도로 얘네들의 공통점은 바로 상대적인 형용사 부사 앞에 오면 막을 길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수업 시간에 그저께도 했었고요. 지금 이거 딱 보면 이제 이거 스몰이니까 그냥 B하고 끝나는 거죠. 오케이? 그거는 원래 기본적으로 그 어휘의 원래 사용 가능한 범위를 정확하게 알 때 쉽게 풀 수가 있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Alright. 자, 그 다음 128번으로 출제된 문제를 좀 보겠는데요. 오케이? 이건 너무 재밌어서 보자고 그런 거고요. 여러분 중에서는 또 기초가 이제 막 기초 시작하는 우리 기초반 여러분도 있으니까 꼭 좀 짚고 넘어가고 싶었고요. 특별히 직장인 분들은 오래간만에 하니까 이거를 헷갈릴 수가 있어요. 기본적인 문장 구조에는 이해가 신속함을 보장해요. 토익 시험 볼 때. 그래서 여러분이 선생님 저는요 시험 볼 때 시간이 맨날 모자라요. 어떡하죠? 이러는데 많이 알면 되게 빨라져요. 이렇게. 근데 모르는 게 많으니까 2번, 3번 생각하면 시간이 막 2~3배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2시간이면 되는 걸 본인은 6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자꾸만 2번, 3번, 한 번에 봐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문제는 나한테 되게 좋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버튼을 딱 보는 순간 버튼은 동사 앞에 쓸 수가 있어. 버튼은 등위 접속사라고 그래요. 대등 접속사, 등위 접속사 또는 영어로 coordinate conjunction이라고 하는데, 얘는 앞에 있는 주어가 똑같게 생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동사 앞에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넣었을 때 해석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앞에 있는 주어가 뒤랑 만나는 게 좀 어색하기 때문에 얘는 오답이었고, so that은 주어 동사를 다 써야 돼요. 이걸 부사절 접사라고 해요. 자, 한 3일 정도만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 이런 걸 다 정리를 해서 기초반에서 완전히 마스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9월달에 수업 들을 때도 이런 것들 다 배웠잖아요. 복습을 조금 더 해주시면서 시험장에 임하시면 이런 게 되게 빨라지죠. 그럼 이 문제에서 여러분 20초나 30초를 세이브 하시면 다른 문제에서 풀 수 있는 시간 그만큼 늘어나는 거니까 좋은 거예요. 자, in addition to에서 to는 전치사죠. 왜? add가 더하는 건데 더할 때 어때? 붙이잖아. 그때 움직여주지. add A to B 이렇게 쓰기 때문에 addition to to를 써. 어디에 더해? 그럼 여기 전치사니까 얘는 그 동사거든. meet가. 그러니까 안 되고요. 자, in order to에서 to는 투부정사니까 to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쓰는 거야. 그렇죠? 아시죠? 이 meet가 원형이니까 in order to meet 이렇게 써서, 자, 현재 프로젝트의 타이트한 마감일을 맞추기 위하여 추가 근무를 하도록 요구되었다 해서 해석이 되니까 해석으로 마무리하시는 겁니다. 오케이? 자, 우리가 디저트로 먹다가 마무리하듯이 이렇게 해석으로 딱 마무리해 주는 게 좋아요. 오케이? alright. 자, 쉬운 어휘들의 유효한 파생어 형태들을 함께 공부하자. 사실 이건 틀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틀렸다고 저한테 카톡 해주신 조교분들도 있어요. 우리 조교분들 대부분 다 800 후반이나 900점대인데요. 근데 이걸 틀리면 어떻게, 우리 이번에 시험 시간에도 되게 많이 했는데. 오케이? 자, 여기서 with가 전치사니까 is 명사를 써야죠. 제가 is가 명사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내가 너무 속상하잖아. 나 혼자만 막 떠들게 만드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with is가 수월하게 이런 말이잖아요. 자, 근데 우리가 보통 우리가 아는 단어가 easy하고 easily 이거 두 개잖아. 그러니까 is가 어려운 건데 그게 뭐를 나타내냐면 요즘 시험은 이렇게 꼭 다른 형태를 찾아내서 출제하는 걸 너무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꼭 easy 할 때 is를 같이 한다고. 그렇죠? 자, ease of use 많이 써. 사용의 용이성. 오케이? 어떤 도구가 사용하기 편리하다. 자, ease가 동사가 돼. ease the pain, 통증을 가라앉히다. ease the tension, 긴장감을 가라앉히다. ease the congestion, 교통체증을 가라앉히다. 자, 그 다음에 저번 달에도 나왔지만 with 플러스 추상명사가
우리가 부사 역할을 해요. with ease가 수월하게 easily, with care가 carefully, with caution 신중하게 cautiously, with enthusiasm 열정적으로 enthusiastically. 요게 나왔었지? 예, 저번에 오케이? 맨날 우리가 적중하고 있어요. with passion passionately 열정적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저는 원래 용인에서 봐요. 근데 용인에서 우리 중학교 수지 중학교에서 봤는데 그 급훈이라고 써 있죠. 거기 no pain no gain이라고 써 있더라고.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알아요? no pain no gain? 그럼 무슨 뜻인 것 같아? 생각해봐. 오케이. 그래서 내가 물어보면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변태 아니야 변태? 오케이. pain은 고통이 아니야. 원래 그리스에서 파세오가 이게 겪다 이런 말인데 경험이야 경험. 경험인데 조금 말하면 수고나 고생이야. 그러니까 고생을 해야지 수고를 해야지 얻는 게 있다 이런 말이지 막 얻을 거 있으려고 바늘로 막 찌르고 막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고통이 아니라 수고. 자, 뭐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 다르지. 고통은 또 다를 때 쓰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아기를 낳을 때 아픈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페인이라고 그러는 거고.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 그냥 학교에서 그거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심심해서. 자, 근데 여러분 요런 단어들 with ease the pain 했을 때 통증을 완화시키다 할 때 ease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가라앉히다. 오케이? 그래서 그럼 다음 시험에도 이게 나올까? 그렇지. 다음 시험에도 이거 아니면 다른 유사한 케이스들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 최근에는 계속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각 연결어들이 진짜 어울리는 어원, 진짜 어원을 잘 이해한다. 자, 요거 잘 들으세요. 우리 고득점 분들.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저밖에 몰라요. 그래갖고 제가 가르쳐 드린 거니까. 자, 요번에 rather than이 역시나 나왔어요. 제가 맨날 말씀드리지만. 자, if you want to increase your fiber intake. 자, fiber intake가 이제 섬유소 섭취량을 증가시키려면 우리는 너가 진짜 사과를 먹을 거를 추천한다. 사과 주스 먹지 말고 대신에 해서 rather than이 대신해죠. 선생님, 얘도 대신해 아닙니까? 맞아요. 얘도 대신해. 얘는 전치사. such에서 as가 전치사예요. 뭐 같은 이렇게. 망고 같은 그런 열대성 과일 이럴 때 예를 들 때 쓰고요. except는 뭘 제외한. 자, 전치사죠. rather than은 접속사인데요. 비교급에서 나왔는데 얘는 뒤에 이렇게 동사를 쓸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제가 문장 예문을 좀 들었어요. 우리 YBM 클래스에 가시면 제 대비 특강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올해 초반부터 계속 있어서 7월 특강이 있고 그리고 10월 10일 데뷔 특강도 있어요. 그거 지금도 볼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제가 이런 귀한 지식들을 여러분께 다 풀어놨으니까 여러분 지방에 계시면 꼭 그걸 보시기 바랍니다. I would rather stay home. 자, rather가 비교급 부사예요. 그래서 I would rather stay home than I would see a movie tonight. 오늘 밤 영화를 볼 거보다는 오히려 집에 그냥 있겠다 이런 말인데 이걸 아주 많이 쓰다 보면 이걸 뒤로 빼가지고 같이 합쳐서 써요. 그래서 I would stay home rather than I would see a movie tonight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오케이? 자, 이때 앞뒤에 똑같은 것은 비교급 접수사 되는 생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I would stay home rather than 한 다음에 see a movie 이렇게 되면서 동사 앞에 rather than을 쓸 수가 있죠. 그래서 rather than은 여러 가지 앞에 쓸 수가 있어요. 똑같은 부분이 생략된다는 전제 조건 하에. 그래서 rather than 다음에 형용사 올 수도 있고 부사 올 수도 있고 명사 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도 동사 앞인데 쓸 수 있는 게 유일하게 D이기 때문에 답이 T예요. 자, 이 연결어들이 진짜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부사절 접속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비교급은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런 것들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학원에서 as하고 이렇게 as 나오면 이거는 접속사고 이거는 부사고 이런 거 다 틀린 거다. 네, 그래서 비교급이 뭔지를 배워야 되니까 우리 인강 듣는 분들 다 아시죠? 그거를 좀 정확하게 파악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어원도 알아야 돼요. 연결어가 어떤 형태이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 특이한 것들을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alright. 자, 이제 파트 5에서 최근에 많이 출제되는 어휘들. 제가 데뷔 특강, 이제 후기 특강을 이제 작년 가을부터 지금 거의 이제 1년치 하고 있어요. 그 다 여러분 동영상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볼 수가 있어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만약에 여러분 좋았으면 그러면 제가 더 열심히 하고요. 자, 요번에 스페시피케이션 나왔죠. 오케이? 제가 맨날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말 자격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자격 조건에는 requirement 또는 criteria 이게 있고 qualification or credentials 이게 있어요. 이게 달라요. requirement나 criteria 기준 이런 것들은 회사에서 요구하는 기준이에요. 자, 그런데 qualification 또는 credential 이것은 그 사람이 갖추고 있는 자격 조건이에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 요구하는 토익 점수가 750이다.
근데 그 사람 점수는 960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근데 스페시피케이션 사람한테 쓰면 안 돼요. 그거 다 알지 않나? 이제는 어떤 사람이 스펙을 자꾸만 우리나라에서 쓰기 시작해서 뭐 스펙 쌓기 이런데, 스펙은 물건한테 쓰는 거 사람한테 쓰면 절대 안 되고요. 물건이나 제품 사양 같은 거, product specifications 이렇게 되면 그 제품의 크기나 세부적인 사양들, 특징들 이런 걸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주문 같은 걸 할 때 또는 설계 같은 걸 했을 때 요구하는 그런 세부적인 조건들 이런 것들을 specification 그러는 거죠. 이번에 바로 이게 어떤 물건의 구체적인 세부 사항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또 다른 어휘들 좀 보면 disrupt가 중간에서 방해하다 이런 말이 돼요. 일시 정지하다. 그래서 이 erupt, 원래 erupt가 이제 분화하다, 이렇게 화산이 터지는 거 밖으로 터지다. 근데 disrupt는 가운데 중단시키다 이런 말로, 이거 알아야 돼요. 이번 시험에 악천후가 있을 경우, 그래서 텔레비전이 이제 수신되는 게 일시 정지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죠. 자, 그 다음에 135번에서 이 determine이라는 게 마음을 정하다는 뜻이에요. 무엇에 대해서. 그래서 결정하다도 돼요. determine the price가 가격을 결정하다. 그리고 determine the cause가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다 이런 뜻이 될 수 있어요. 사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거라서 저한테 한 30분 주셔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과학자들이 if절 여부를 파악하려고 결정하고 있다 이런 말로, 여기서 만약에 또 다른 earthquake, 지진이 가까운 미래에 또 올 것인지 여부를 파악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이번에 칠레 지진이 있어서 제가 예문을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determine이 3형식 결정하다, 파악하다. 자, 130번에서 이거를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걸 어떻게 틀리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플루언스가 요즘 잘 나오죠. 인플루언스하고 임팩트하고 이펙트, 이게 어디에 끼치는 영향이라고 제가 저번 후기 특강 때도 말씀드렸어요. 자, 리틀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되게 조그만 거를 리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산명사를 쓰면 one little, two little, three little Indians 이렇게. 그런데 원래 불가산명사가 리틀을 써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how much, little money, how little money, how much하고 much의 반대만 little 이거 써서 money 같은 불가산명사를 little 쓴다고 그러잖아. 그 few는 가산명사 복수가 쓰니까 어차피 안 되는데, 아니 도대체 왜 any를 쓰는 애들이 있는 거야 도대체. 오케이? 어떻게 말이 되니까 any는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을 때 쓰는 건데 왜 그랬을까요? 자, 혹시 이 동영상 오늘 저녁에 보고 있는데 아직 학원에 안 오셨으면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후기로 이번 시험을 정확하게 판단하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맨날 나오는 건데 틀리면 안 되죠. 오케이? 이게 여러분 이런 거 틀리면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점수가 안 나와요. 오케이?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리틀은 크기가 되게 작은 가산명사 단수랑 쓸 수가 있고요. 아니면 복수랑 쓸 수가 있고, 아니면 불가산명사랑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영향을 had little influence 하면 적은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되겠죠. on the amount of export of farmers. 여기서 농부들의 수출량에 자유무역 거래가 별로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리틀은 이제 부정어나 마찬가지예요.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이런 말이 돼요. 자, 그 다음 38번. 이렇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에서 잘못 알려주는 것 중에서 이 rate란 단어가 있는데, 이 rate가 비율이래요. 근데 그건 사전에도 그렇게 써있는 사전이 별로 없어요. 얘는 속도를 나타낼 때 써요. 그래서 at a faster rate 하면 좀 더 빠른 속도로. 근데 이제 합성어할 때 성장률 같은데 U라고 똑같기 때문에 growth rate. 그래서 얘가 비율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데 얘는 속도나 아니면 가격이죠. at an affordable rate 이렇게. 그래서 얘가 at를 쓰는데, 우리나라 말로 비율이란 말죠. 우리나라 말 비율은요, 오히려 그 4대1 이럴 때 4대1, 예를 들어서 물과 홍초를 4대1로 섞어라 이럴 때는 ratio라고 그래요. ratio. 자, 그리고 어떤 높은 비율의 사람들이 취업을 하고 있다. 뭐 이럴 때 70% 이런 거를 percentage 또는 proportion 이렇게 말을 합니다. percentage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이럴 때 비율을 쓰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나라 말로 와전이 되면서 이 단어의 뜻이 다른 것이 돼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요. 항상 그 속도를 말할 때 쓸 수 있는 표현들이 그래서 rate도 있고 pace 그리고 speed가 있죠. speed. 자, 제가 이거 수업 시간에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speed는 이렇게 자동차 속도처럼 이렇게 그냥 순간 속도를 포함해서 모든 속도를 나타낼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런데 페이스는 주기적인 속도예요. 주기적인 속도. 그래서 제가 걸어갈 때 이렇게 똑같이 걸어가면 이게 페이스가 똑같고 막 빨리 갔다 천천히 갔다 빨리 갔다 천천히 갔다 이러면 페이스가 다르고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페이스도 속도인데 주기적인 속도라는 그런 차이만 있어요. 근데 이번에 시험에서 quickly 나와서 빨라지게 하는 거야. 그러면 뭘 빨라지게? 속도를 빨라지게 하는 거야. 그래서 페이스가 답이 되는 경우였어요. 오답으로 또 레벨이 나왔네. 레벨은 높이, 수준, 난이도 할 때 쓰는 말이고요. 그래서 단계라는 우리말 겹친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혹시 오늘 처음 강의시면 다른 강의들도 되게 많으니까 보시고요. 제가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제가 초등학교 때 미국 가서 15년 동안 살다가 하버드에서 박사학위 하다가 왔어요. 이렇게 2년 과정을 다 끝내고 잠깐 휴학 왔다가 지금 한국이 너무 사랑에 빠져갖고 지금 13년째 YBM에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네이티브 필링이에요. 그래서 그게 요즘 필요하기 때문에 도와드리려고 이런 걸 찍어갖고 드리는 거니까 꼭 그걸 참고해서 보시고 여러분 성공하세요. 이렇게. 자, 여기서 quicken the pace가 속도를 빨라지게 하다. 근데 레벨은 이제 높이, 단위 이런 거고 measure. 자, 얘는 명사할 때 조치라는 뜻이 될 수가 있어요. 동사할 때 측정하다. 자, portion이 저번 달에 나왔죠. 저번에 portion이 부분. 그래서 수익의 일부를 기증하다 할 때 쓸 수가 있고 퍼센티지가 그 전전달에 나왔어요. 자, 그리고 그 스테이지가 그 전전달에 나왔고 스테이지가 무대도 되지만 단계란 뜻이 돼서 얘가 똑같은 말이 phase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 다 전에 후기 특강 때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근데 얘네들이 계속 나오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아주 짧은 되게 유용한 단어인데 사람들이 외국인이 헷갈린 거 얘네들 통계가 갖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잘 정리하시면 다음번 시험에 잘 보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이 어휘를 할 때 이런 걸 보셔야 됩니다. alright. 자, 요번에 출제된 것 중에서 또 effect하고 affect. 이건 아주 고전적인 거예요. 원래 effect는 동사로 옛날에 썼어요. 옛날에 제가 스피노자라는 북유럽에서 철학자가 있는데 그분 책 읽다가 16세기인가? 그 책 읽다가 많이 봤어요. 그렇지만 현대인은 effect를 동사로 거의 안 써요. 아주 선비 같은 사람만 씁니다. 그러니까 effect는 그냥 동사로 효과 또는 영향 이렇게 알아두시고 S 붙이면 오히려 소유물이요. 자기 물건. 오케이? 그래서 할머니가 엄마한테 주고 엄마가 나한테 물려주신 청동 거울 이런 거를 effects라고 그래요. 자, 근데 affect가 동사로 영향을 끼치는데 이건 좀 안 좋게 영향을 끼칠 때가 많아. 냉장고가 전기가 나와서 음식이 affect 되었다. 이러면 나빠졌다는 얘기죠. 자, 이번에 시험에서 새로운 방침이 affect 하다가 시험에 나왔어요. 이 문제는 아니지만. 그리고 effects 또 나왔죠. 그래서 요즘 시험에서 계속 내고 있는 그런 어휘예요. 오케이? ETS가 원래 항상 내는 그런 어휘들을 이렇게 계속 옮겨가면서 조금씩 바꿔가면서 내서 공정한 시험이 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저번 달에 시험 본 사람이랑 그다음에 작년 말에 시험 본 사람이랑 테스트한 어휘가 다 너무 달라봐. 그러면 공정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점수가 그때 본 사람하고 이번에 본 사람하고 공정하려면 그 어휘들이 좀 비슷해야 돼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시스템이 딱 있어서 그거를 가지고 출제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어휘를 보시면 적중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셔야 돼요. 자, 새로운 방침이 will be in effect. 이게 효력을 가지게 된다. 다음 달부터 이렇게 시험에 나왔는데 제가 그저께도 말씀드렸고 첫 주에 말씀드렸죠. 9월 달에 take effect에 효력을 가지다. go into effect에 효력을 가지게 된다. 효력이 생기게 되다. 법 같은 게 remain in effect 하면 효력이 계속 유지되다. 이런 말이에요. 오케이. 자, alright. 최근 출제 어휘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제 다음에 나올 것 같아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잘 들어주세요. process가 명사죠. 명사로 과정. 오케이? 얘가 과정이고요. 그리고 procedure가 명사로 절차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시중의 책 중에서 얘를 절차라고 쓰고 얘를 과정이라고 썼으면 그것은 시중 어휘집에서 한국말 못하는 사람이 쓴 겁니다. 원래 영어 강의를 잘하려면 한국말을 잘해야 돼요. 이거 뒤집어서 생각하면 공부를 중고등학교 때 잘 못한 거죠. 여기서 procedure가 절차인데 과정하고 절차는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다릅니다. 좀 겹치긴 하는데 우리가 보통 성장하는 과정 이럴 때는 process를 쓰고요. 그건 잘 지켜보는 거고 그 다음에 안전 절차를 준수하는 거죠. 그때는 procedure 쓰는 거예요. 이게 뒤집히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어휘집 있죠. 뭔지 난 모르지. 이거 찾아봐. 이거 거꾸로 돼 있으면 걔는 다른 것도 다 그럴 거야. 인상하고 상상하고 이런 거 다 구분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걸로 대부분 국민들이 공부하거든. 그럼 시험장에서 계속해서 헷갈리는데 그리고 나서 틀리잖아. 그럼 여러분 잘못이 아닌데도 본인은 잘 몰라요. 이렇게 내가 영어 못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영어 못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우리나라 어휘집에 엉망진창으로 돼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근데 프로시저가 절차, 그다음에 프로세스가 동사할 때 가공하다, 처리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 저번 달에 프로세싱 피, 처리 수수료 출제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출제되는지는 좀 비밀입니다. 이제 저도 이제 다음에 강의할 때 또 할 거를 남겨놔야 되니까. 프로그레스 중요합니다. 불가산으로 발전, 성과, 진전, 동사할 때는 진행되다. 그래서 in progress 시험에 나올 거라고 하는데 lo and behold, 그건 영어인데 그냥 몰라도 되고, lo and behold 이게 시험에 8월 30일에 적중해줘. 우리 반 아싸 스피드 다 맞았어. 오케이?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100% 적중합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면 저는 시험에 나왔던 걸 잘 분석한 다음에 그거 비슷하게 다른 걸로 계속해서 그 반경해서 강의를 생활 속에서 일수 있는 표현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도 그렇게 공부를 앞으로 하세요. 자, 이번에 여러분이 틀렸다고 그러는 분들이 있어서 이거 별로 안 어려운 것 같았는데도 일단 A 쓰면 안 돼. 사이즈가 동사일 때는 사이즈를 재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사이즈 3개의 사이즈된 방을 임대로 내놨다. 원래 베드룸이 방 3개짜리 집이 있는데 그걸 월세로 얻을 수가 있다는 그런 6 지문이죠. 근데 측정된 방 이러면 안 되고 사이즈블 룸이라고 할 때 사이즈블이 무슨 말이야? 꽤 규모 있는 잴만한 가치가 있는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3개의 꽤 규모 있는 방 이렇게 해서 시험에 출제가 되었었는데 여기서 선생님 본래 품사 우선의 법칙에서 형용사가 여기 더 좋지 않을까요? 그건 없다 그랬죠. 제가 저번 강의 토익 바로 알기 캠페인 속지 말자 대한민국에서 본래 품사 우선의 법칙 없다고 말씀드렸고, 여러분 이제 제 데뷔트 강도 보시면 알겠지만 2015년 1월부터 8월 30일까지 모든 이런 종류의 문제들을 모았더니 49개예요. 49개인데 그 중에서 30개 넘게 분사 형태가 답이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때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 속으면 안 됩니다. 왜 선생님들이 그렇게 할까요? 우리나라에서. 그것은 선생님들은 학원에 오는 대다수, 즉 점수가 아주 낮고 영어가 정말 힘들고 그냥 어떻게든 그냥 조금만 점수 얻고 싶은 사람들에게 조금 올리는 방법만 알려주고 먹고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갖고서는 어디 나가서 뭐 할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중간 점수 이상은 돼야 되는데, 그래서 800점대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런 것들을 기억해서 공부하시는 게 좋고요. 여러분 할 수가 있어요. 한두 달만 열심히 하셔도 많이 열심히 하시면 이렇게 좋아지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젊은 날을 섭외하지 않도록 제가 올바로 가르쳐 주려고 그런 겁니다. 자, 그저께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그저께인가 뭐 학원에서 value가 동사할 때 소중하게 여기다. 그럼 value는 소중하게 여겨지는, 이게 분사형용사로 소중하게 여겨지는 이런 말이고, 자, able 이게 붙으면 가능한인데 valuable 하면 측정 가능한이에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종이 뭐 티슈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자, 이게 물티슈야. 그 물티슈인데 이게 valuable 할까요? 없어. 여러분 중에서 이거 살래요? 내가 택배로 보내줄까? 없지. 만약에 여기다 코를 풀어갖고 이러면 이거 아무도 안 사지. 이건 valuable이 하지 않아. 왜? 측정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이게 valuable은 이것도 소중하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건 valuable 하지가 않죠. 자, in이 붙으면은 이건 valuable 하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지지만 이건 또 얘기가 또 달라져. 어떤 수강생분이 선생님 덕분에 우리 친오빠가 소개해줘서 수업을 들었는데요. 한 달 만에 910점이 나왔어요. 저는 원래 영어 되게 못하는 줄 알았는데 너무 고맙고요. 그래갖고 취업할 때 도움이 너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쪽지를 하나 딱 보내줬어. 근데 그 쪽지를 보고 그건 나한테는 가치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선생님 그 쪽지 나한테 팔아요. 1,000원에 팔아요. 그러면 내가 안 팔지. 10,000원에 팔아요. 그럼 안 팔아. 10만 원. 그럼 내가 팔게. 오케이. 자, 농담이고요. 그런데 우리 수아가, 제가 둘째가 수아인데요. 제가 아이가 넷이에요. 둘째가 수아인데 초등학교 때 아빠 초상을 그렸어. 그건 아무한테도 안 팔아요. 왜? 그거는 너무나도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가치 측정이 불가능하니까 이것도 가치 있다. 결국 다 똑같은 말이 되는 거죠. 강도가 좀 셀뿐. 오케이? 이럴 때. 자, measure가 측정하던데 measure는 측정된이죠. 이건 잘 안 쓰는 말이고, measurable 이것은 측정할 가치가 있는. 그리고 immeasurable 측정할 수 없을 만한 이런 말인데 이것도 굉장히 큰 이런 말이 되죠. 이거하고 비슷한 말이 바로 measurable하고 비슷한 말이 바로 sizable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측정할 만한 가치가 있는, 측정할 수 있는 방이, 즉 꽤 규모 있는 방 이렇게 돼서 B가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아까 맨 처음에 desired 이거에 대해서 알려드렸고 sizable 이거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이런 거는 뜻을 잘 알아야지 풀 수가 있어요. 그냥 모양 갖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케이. 자, 오늘 제일 어렵게 여러분이 시험 봤을 때 틀렸을 수 있는 문제인데,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려요. A를 딱 봤을 때 좀 어려운 문제가 뒤에서 한두 개씩 나오는데, 그 어려운 문제에서 A를 딱 봤을 때, 얘가 답인가? 이렇게 느껴지면 함정이 굉장히 많고, A를 딱 봤는데 별로 느낌이 안 와. 그럼 답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자, 지금 이 문제는, 너가 부동산을 비워야 한다. 5월 30일까지 아파트를. 왜냐하면 집주인이 다시 돌려달래. 자기들이 쓰게. 이런 말이거든. 의도하고 있다. 그 다음에 자, 사용을 필요로 하다 해서 얘가 모르는 애는 얘를 쓰게 돼 있어요. 왜? require가 필요하다 이런 느낌이 나니까. 그렇죠? 그런데 require는 우리나라 말로 좀 어려운 말이에요. 오케이? 우리가 request란 말이 있어요. request가 요청하다야. 그리고 require도 우리나라 말로 요구하다라고 사전에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얘가 이제 요청하다라는 우리나라 영어하고 우리나라 말하고 똑같고요. 요청하다, 정중히 요청하다 이렇게. 그런데 이 우리나라 말 요구란 말이 이렇게 가요. 우리나라 말 요구가. 이러는 바람에 require가 요청하고 막 겹쳐요. 우리나라 사람들 생각에. 근데 require는 요청하다가 아니라 법적으로 요구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법적으로 요구하다, require. 또는 우리 몸이 필수적으로 요구하다, 필요로 하다 이런 말이거든. 근데 집주인이 사용 자체를 법적으로 요구하다. 뭐 그런 걸 의도하고 있다. 이게 불가능한 거야. 어차피 집주인이 쓸 수 있는 거죠. 원하면. 그렇기 때문에 얘는 쓸 수가 없어요.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여러분 클레임 얘가 답이란 말이에요. 근데 처음 나오는 게 항상 한두 개는 있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수업 시간에 패키지 클레임을 해서 짐 찾는 곳. 클레임이 자기 거 찾아가는 거야. 언클레임 됐어요. 이렇게 두 번이나 했어요. 안 찾아간 가방. 되찾다. 그래서 reclaim이라는 말 자체가 다시 찾다 이런 말로 집주인이 그 사용을 다시 사용하기를 원한다 이런 말이기 때문에 이때 reclaim을 써야 돼요. reclaim이 그 사용에 대한 권한을 다시 자기가 되찾아가겠다고 말했다. 해서 A가 되는 거죠. 저는 이거 딱 보자마자 A구나 딱 느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여러분이 막 C 같은 거 쓸 수도 있겠다는 생각했어요. 죄송합니다. 어플 썼다는 분은 이제 내일 내가 학원에서 가르쳐 줄게 뭔지. 이건 승인하다, 검증하다 뭐 이런 거예요. 오케이? 자, 생소할 때 오히려 여러분 고수가 돼서 900점대에서 후반으로 가려면 어떤 문제는 이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두 개가 비슷할 때 앞에 있는 게 좀 생소하면 오히려 그게 답일 수가 있는 건데 이건 좀 고수한테만 가르쳐 줄 수 있는 문제죠. 실제 문제들을 어려운 것들 보면서 판단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intent to require는 말은 쓸 수 없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서 제가 하나 만들어 봤어요. intent to require는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정부가 의도하고 있다. 새로운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앞으로 내년부터는 허가증을 얻을 것을 법적으로 요구할 것을 의도하고 있다. 오케이? 이럴 때 쓰는 겁니다. 오케이? 미국에서는 자전거가 도난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등록해야 되는 그런 마을이 있어요. 그땐 퍼미트를 얻어야 됩니다. 자동차처럼. alright. 자, 오늘 파트 7. 오늘 6하고 7이 어려울 거라고 제가 예상을 좀 했었는데 이제 그렇게 좀 어려웠어요. 여러분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단독 지문 난이도는 좀 쉬웠어요. 예전보다. 그래서 2문제짜리 지문이 3개, 3문제짜리 지문이 3개, 4문제짜리가 2개, 5문제짜리가 1개 보통 나옵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좀 쉬웠어. 약간 뒤에 가서 어려운 게 있었고 이중 지문이 어려웠죠. 그래서 오늘 제가 나왔던 이중 지문에 대해서 여러분의 기억을 더듬면서 알려드릴게요. 이번에 시험 안 보신 분은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181번부터 185번은 잉원 앤 마틴 어워즈라고 잉원이라는 사람과 마틴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딴 상이 있었는데 잉원 앤 마틴 이 첫 지문에는 그 기사에서 이 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세계 각국의 학생들에게 주는 상이에요. 인더스트리 상이에요. 산업상. 근데 릭스 유니버시티라는 데가 있어요. 스펠링 좀 틀릴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릭스 인 필드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거는 인턴 같은 거 현장 프로그램이에요. 현장 학습 프로그램. 근데 그거에 있는 바람에 계속 이 대학은 몇 년 동안 노미네이트가 된대요. 공천이 되는데 그래서 그것도 영광인데 자, 두 번째 질문에서 어떤 이메일이 옵니다. 근데 동료가 여기 노미네이트 된 사람의 멘토 현장에서의 멘토에게 편지를 쓰는데 축하한다. 너 축하한다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근데 이제 날짜가 위에 기사에서 언제 수상자가 발표된다는 것 일주일 후에 이 이메일이 와요. 그러면 수상자 발표한 상태에서 이메일이 왔으니까 근데 막 축하한다니까 얘가 공천만 된 게 아니라 상을 받은 거죠. 학생이 이 사람이 멘토한 학생이
그래서 수상했다는 내용이 내포되는 그런 문제예요. 토익 시험은 유추해야 되는 시험이지 영어로 써있는 걸 찾아가지고 답을 쓰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86번부터 90번 이건 항공사 얘기인데 먹는 얘기 나와서 저 되게 재밌게 봤어요. 저는 비행기 타면 먹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저 웃기려고 그런 거야, 웃기려고. 자, 첫 질문. 어떤 항공사가 기내식 프로그램을 강화했대. 포션이 아까 부분인데 음식이 양도돼요. HR도 나옵니다. 근데 서빙하는 양 크기가 20% 증가하고 국제선에서는 채식주의 식사까지 준비하고 그리고 3가지 초이스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크루징 알티튜드가 이제 비행기가 떠서 이제 안전 궤도에 올라오면 그걸 크루징 알티튜드라고 하는데 그러면 간식도 준대. 근데 2개 준대. 하나는 피자 뭐 어쩌고 이런 걸 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재밌게 읽었는데 근데 요즘 미국 항공사들이 이게 식사를 선택으로 하면서 돈을 내주고 뭐 그러나 봐요. 저는 이제 온지 오래돼 갖고 잘 모르는데 자, 국내에서는 2가지 기내식을 택일할 수 있고 채식 메뉴는 예약할 때만 요청할 수 있고 그런데 다른 항공사는 무료가 아닌데 식사가 이 항공사는 아주 무료로 제공하는 그런 전통을 고집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아랫사람이 이제 그 비행기 탄 거에 대한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죠. 어떤 승객이 후기를 말하는데 자기는 비행기에서 피자파이 조각을 선택했대, 간식으로.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다른 걸 선택했는데 그게 훨씬 맛있댔대. 자기는 좀 그 부분 실망했대요. 오케이? 자,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국제선 탔구나 알 수 있어. 위에서 국제선에서 간식이 나오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 걸 유치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기내식을 일회용 용기에다 준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위에서.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요즘 친환경 시대인데 그런 프랙티스는 말도 안 된다. 뭐 이렇게 항의하는 불평을 말하는 그런 피드백 설문조사였는데 자, 이때 practice랑 비슷한 단어 동의어가 이번에 딱 하나밖에 안 나왔죠. 그건 이제 ETS가 좀 일부러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이제 앞으로 좀 어려워질 것 같은데 way of doing something 무엇을 하는 방식 이거 practice 친환경이지 않은 거 이걸 practice라고 할 수 있죠. way of doing something 어떤 걸 하는 행동 친환경이지 않은 행동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일회용 용기 있으니까. alright. 자, 세 번째 질문. 공원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거예요. 난 그거 읽으면서 참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 공짜로 되게 많이 봉사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입장료 받는 것도 하고요. 뭐 거기서 나무까지 줍고 잡초 뜯고 뭐 여러 가지 나무들 떨어진 거 다 거두고 뭐 이런 것까지 다 하고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서는 이벤트 플래닝까지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때는 위에 있는 표고 밑에는 글이니까 밑에를 먼저 읽는 게 좋았는데 위에쯤에 어쨌든 여러 가지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왔고 엔트런스 피를 받는 일도 그 중에 하나고 그래서 첫 문제 답은 자원봉사에서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는 애드미션 피를 받는다 이렇게 바뀌어서 나왔고 자, 특별히 지문에서 clearing the park passageway 그래서 공원에서 사람들이 다니는 곳을 청소하는 거 이게 전에도 나온 적이 아주 많아서 이 부분 clearing이 그래서 이제 답에서는 나무까지 제거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답으로 나오고요. 특별히 이벤트 플래닝에 자원봉사하는 사람은 필수. 자,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해. 저번 달에 답했죠? 우린 적중했죠. mandatory. 그래서 필수적인 오리엔테이션 트레이닝을 참가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자, 그 아래에서 어떤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가 은퇴를 하고 자원봉사를 데이타임에만 하는데 주중 주말 괜찮대. 밤에는 안 해. 이렇게 데이타임에 하는데 이벤트 기획 경력이 있는 은퇴자야. 그러니까 이벤트 기획한다는 거를 얘기한 거고 데이타임에 할 수 있는 지원 의사를 나타내고 자, 그러면 이 할아버지에 대해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이랬을 때 willing to attend orientation meeting이죠. 왜? 아까 위에 질문에서 이벤트 플래닝 지원자는 꼭 필수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참석해야 된다는 광고를 보고 이 사람이 이벤트 플래닝을 지원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오리엔테이션에 오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력서를 첨부했대요. 그래서 레주메 이력서 이것을 정답으로 document of work history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원래 우리도 우리 학원에서 스터디를 하는데 지금 우리 스터디를 다 한 그룹마다 조교분들이 같이 붙어서 저랑 같이 공부하는 저의 친동생 같은 조교분들이 붙어서 같이 공부를 해요. 조교 제도를 좀 더 강화해서 그래서 우리가 되게 재밌게 지금 하고 있고요. 저는 그 조교분들도 저랑 같이 스터디를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조교하려면은 여러분도 제 수업을 들은 경험이 많고 이력서를 저한테 먼저 보내주셔야 돼요. 지금 안 낸 분들이 있어갖고 좀 보내세요. 자, 마지막 질문 96번부터 200번.
자, 이거 브랜튼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게 마케팅 회사인데 컨설팅해서 마케팅 해주고 그런 컨설팅을 해줘서 설문조사 고객들의 설문조사를 대행해주는 회사인데 이 마케팅 회사가 설문조사를 보낼 때 뭐를 가이드라인으로 지켜야 되는지를 안내하는 글이 있었어요. 그때 첫 번째 페이지는 커버 레터여야 된다고 했어요. 자, 첫 번째 the first page가 커버 레터라는 것은 커버 레터는 한 장이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답에서 only one page라는 게 답으로 나온 거예요. 그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써야 된다.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써야지 복잡하게 설문조사를 쓰면 사람들이 안 읽잖아. 읽다가 말잖아. 그런 거지 뭐 다른 나라 말로 해라 이런 거 아니거든. 자, 그리고 설문조사 길이. 근데 아래에서 이제 길이가 몇 페이지인지 소개를 하고 예상 소요 시간이 얼마인지 말해주라고 기타 등등을 이제 안내해주는 글이 위에 있었죠. 자, 그런데 밑에는 실제로 이 회사에서 그 요령을 보고 작성한 글이 있었어요. 설문조사 마케팅 설문조사 편지가 있었는데 그 커버 레터가 있었는데 어떤 온라인으로 장비를 구매한 고객에게 그 장비 회사를 대행해서 질문을 하는 그런 편지였는데 예상 소요 시간에 대한 언급이 없었어요. 위에서 언급해야 된다는 명단 중에 있는 것이 하나가 없었는데 그래서 정답으로 예상 소요 시간이 다음 중 아래 지문에 없다 해서 답이 된 적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설문조사를 작성을 하면은 이 설문조사 응답의 결과에 대해서 알려준대. 그게 이제 상 같은 거야. 그래서 그런 거를 리포트라고 바꿀 수가 있었죠. 자, 이번에 시험에 왜 이게 이상하냐면 아까 공원 관리 자원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이 마케팅에 설문조사했을 때 거기에 응했을 때 그 결과를 알려준다는 것도 좀 우리가 납득하기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자원봉사하면 봉사하기 때문에 좀 그에 해당하는 좀 많은 혜택들도 줘야지 될 것 같고 지금 어떤 사람이 3페이지나 되는 걸 설문조사를 열심히 해주면 뭐 선물이라도 줘야 될 거 아니야. 우리 반처럼 우리 반이 추석 선물 주듯이. 근데 그런 게 없어서 너무 이상한 그런 느낌이 났죠. 이번 시험에 그래서 이중지문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이제 제가 여태까지 오늘 문제들을 정리해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여러분 2006년도부터는 토익 시험이 완전히 바뀌는 부분들이 있어요. 원래 토익 시험은 10년에 한 번씩 바뀌는데 2016년쯤 되면 많이 바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문맥과 상황을 이해하는 해석 위의 시험으로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과거처럼 과거에 뭐 5년 전에 쓰이는 또는 요즘 강의되고 있는 그런 것들은 잘 안 먹히는 그런 시험이 점점 되고 지금도 있는데 더 형태 자체가 바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짜여진 공식과 요령이나 기술로 푸는 것은 불가능한 시험이라는 것을 오늘 시험에서 아주 완전히 보여주었습니다. 오케이? 아까 제가 일부 문제들을 보면서 가르쳐드렸지만 형태에 따라서 나오는 의미의 변화까지 같이 알아두고 그 문장 내에서의 다른 단어들 의미를 알아주고 어휘 공부를 실제로 같이 해야 되고 쉬운 단어지만 다르게 쓰일 경우 또는 다르게 쓰인 형태들도 같이 알아둬서 실제로 내용을 이해하고 상황을 판단해야 되는 거. 이것이 요즘 시험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실제 생활 속에서 쓰는 보편적인 단어들의 문맥상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해야 되죠. 자, 오늘 시험 보셨는데 보신 분 중에서 좀 속상한 부분들이 있으면 이번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추석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추석 기간에 물론 고향에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취업 준비하는 상황에서는 지금 이거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더 효도하는 걸 수도 있어요. 특별히 추석, 설 이럴 땐 제가 특강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 제가 가족과 같이 있기 싫어서 뭐 이런 게 절대 아니고요. 왜 그럴까요? 지금 다음 주가 수능인 사람이 추석을 보낼 수는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수능은 바로 10월 10일 시험이기 때문에 수업 기간에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제가 계속 학원에 나와서 같이 공부하는데 코칭을 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9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 동안 매일마다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오시면 저랑 같이 공부를 하시는데 첫날은 제가 하루 종일 같이 하고 마지막 날도 하루 종일 같이 하고 그리고 중간에 있는 날들은 모의토익과 그리고 저녁에 스터디가 있고 오전에 3시간씩 제가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문법, 어휘, 독해, 실전 문제풀이까지 가면서 이번에 시험에 나온 것들을 토대로 해서 그 사이에서 앞으로 나올 것들을 쭉 정리를 해보겠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 참석을 꼭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dhba.com 오시면 우리 수강생이 아닌 분들도 따로 신청해서 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놨으니까 학원을 통해서 등록해서 오시면 좋은 인연으로 같이 미래를 꿈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험 보신 거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잘하신 거 축하드리고 앞으로 열심히 해서 여러분 진짜 실력 있는 우리나라의 인재, 세계의 인재가 되시길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굿바이!
토익은 토익에게 물어봐. 노하우에서 트렌드까지 YBM에게 물어봐. 토익은 토익에게 물어봐. 노하우에서 트렌드까지 YBM에게 물어봐.